아빠가 뭐라 그럴까? 잘 조르르. 땡. 뭔데? 얘라. 얘라.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 오메 우리 나비 벌써 잠들어 버려. 나비, 야 이서인. 잠들어 버렸어. 빨간 집 겨드랑이.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꿔라. 아, 자는 척하다 딱 걸렸네. 자자. 누구 있는 거 봤어.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어. 아, 아파. 아, 아프다고 이나. 발로 엉덩이 멍 들어갔는데. 10시가 지금 다 됐어. 자,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어. 빨리 자. 바른 습관, 겸손, 쿵작쿵작, 동동동. 리더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 바로 겸손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는 척하기보다는 겸손을 앞세워야 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지요. 꼬마 악단의 북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면 모두의 존경과 인기를 얻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우리는 꼬마 악단이에요. 지휘자 아저씨가 지휘를 하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나팔, 피리가 쿵작. 꼬마 악단은 연주를 아주 잘해서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니죠. 쿵작. 바이올린은 꼬마 악단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찡, 칭. 우와, 잘한다, 잘해. 바이올린이 최고야. 바이올린은 점점 잘난 척을 하며 다른 악기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시키기도 했지요. 아, 피곤해. 나팔아, 내 활 좀 닦아줄래? 피리야, 불빛이 너무 환한데 불 좀 꺼줘. 피아노야, 조용한 자장가 좀 연주해줘. 어느 날 지휘자 아저씨가 새로운 악기를 데려왔어요. 안녕, 나는 북이야. 만나서 반가워. 너는 어떤 소리를 내니? 나팔이 묻자 북이 북채를 들고 동. 그러자 바이올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쳇, 겨우 동동 소리밖에 못 내는구나. 꼬마 악단이 연습을 시작했어요. 쿵작 동동. 쿵쿵 동동. 우와, 북소리 덕분에 연주가 더 신나졌어. 북아, 너 정말 박자를 잘 아는구나. 바이올린만 빼고 모두가 북을 칭찬했어요. 고마워. 난 너희들의 멋진 연주에 맞출 뿐이야. 북은 연습이 끝나면 악보를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동동 알려주고 연습이 없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북아, 너는 참 좋은 친구야. 고마워. 너희들도 모두 좋은 친구야. 하지만 바이올린은 북과 다른 악기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셈이 났어요. 오늘은 꼬마 악단의 공연날. 도도도 동, 두두두 둥. 북이 공연 시작을 알렸어요. 북 덕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 북은 정말 재주가 많은 친구야. 게다가 겸손하니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다른 악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이올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고 봐, 가장 재주 많은 게 누구인지.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쿵작쿵작 찡, 쿵쿵 칭칭 쿵작쿵작 징징징. 아니 무슨 연주가 이래?
악기가 소리가 서로 맞지 않잖아.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제멋대로야. 꼬마 악단은 화가 나 아우성이었어요. 북이 연주할 차례인데 네가 끼어들면 어떡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공연을 망쳤어. 그러자 바이올린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숲속으로 뛰어갔어요. 훌쩍훌쩍 공연을 망칠 생각은 없었어. 그저 다들 북만 좋아하니까 나도 옛날처럼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어느새 숲의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찬바람이 불고 아우 무시무시한 늑대 소리도 들려왔지요. 바이올린은 무서워 몸을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동, 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크게 소리쳤어요. 북소리다. 북아, 여기야, 여기. 나 여기 있어. 찡, 칭, 칭. 아, 바이올린아, 무사했구나. 고마워, 북아. 고맙기는 얼마나 걱정했다고. 너를 찾았다고 어서 알려야겠다. 친구들이 모두 기뻐할 거야. 동, 도도동, 동동. 다음 날, 꼬마 악단은 다시 공연을 했어요. 악기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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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바이올린이 혼자 하는 연주도 뛰어났고, 쿵작쿵작, 동동, 쿵쿵, 동동. 다섯 악기가 함께하는 연주도 최고로 훌륭했지요. 공연이 끝난 뒤 꼬마 악단이 모였어요. 바이올린아,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아니야, 너희들 모두 잘했어. 피아노도 피리도 나팔도 잘했고 북도 정말 훌륭했어. 우와, 바이올린이 변했다. 꼬마 악단은 신이 나서 밤새도록 연주를 하고 놀았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이 책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여기던 꼬마 악단의 바이올린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북을 만나면서 변해가는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꼬마 악단의 연주 솜씨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올린의 연주는 가장 뛰어났지요. 바이올린의 인기는 최고였고 그만큼 콧대도 높았답니다. 그러던 중 꼬마 악단의 새로운 친구 북이 들어왔어요. 북이 있으니 꼬마 악단의 연주는 더욱 신이 났지요. 모두들 북을 칭찬했지만 북은 다른 친구들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겸손한 북은 다른 악기들과 금세 친해졌고 인기가 더욱 많아졌어요. 이에 세미난 바이올린은 누가 더 재주가 좋은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바이올린은 마을 공연에서 북이 연주해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제소리를 냈지요. 바이올린 때문에 공연은 엉망이 되었어요. 모두들 바이올린을 탓하자 부끄럽고 창피해진 바이올린은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바이올린은 잘난 척을 한 자신을 몹시 후회했어요. 그때 멀리서 바이올린을 찾는 북소리가 동동동 울려 퍼졌어요. 바이올린은 자신을 찾으러 온 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꼬마 악단은 다시 공연을 했고 바이올린은 다른 악기들과 어울려 멋진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악기들도 바이올린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나를 낮추는 겸손을 알게 되어 더욱 성숙해진 바이올린. 정말 멋진 모습이지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바이올린은 왜 잘난 체하며 다른 친구들을 무시했나요? 다른 악기들은 왜 북을 가장 좋아했나요? 바이올린은 왜 북의 연주에 끼어들었나요?
숲에서 돌아온 바이올린은 어떻게 변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꼬마 악단의 멋진 공연을 취재하러 방송국에서 기자가 왔어요. 바이올린, 북, 피아노, 피리, 나팔이 겸손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리더십 속 겸손, 겸손의 아름다움.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벼의 알갱이가 꽉 차고 잘 익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아는 체 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빗대어 말한 것이지요. 겸손은 오히려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결과를 가져다 주어요. 겸손하게 행동할수록 진실된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존경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잘난 체만 하던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좁은 다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지요. 염소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 염소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다른 염소가 바닥에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다리를 건넜지요. 이에 두 사람은 염소들에게서 겸손과 양보를 배웠어요. 그리고는 잘난 체 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겸손한 친구들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겸손해지세요. 첫째, 친구들을 칭찬해주세요. 친구들의 좋은 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사이가 더욱 좋아져요. 둘째,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먼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을 존중하게 돼요. 셋째,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특히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겸손 탐정일지.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누가 가장 겸손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어떤 점에서 겸손하고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겸손 탐정이 되어 탐정일지를 적어보세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의 겸손한 점은 내가 배울 점은 주변 사람의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좋은 친구, 우정, 야미와 토미의 여행. 리더는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인디언의 말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내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책에 나오는 야미와 토미처럼요. 한국영 리더십 센터. 세계 최고의 요리사 복구리 씨를 소개합니다. 복구리 씨에게는 야미와 톰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야미는 구수한 수프를 아주 잘 끓였고 토미는 새콤한 소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야미와 토미는 복구리 씨의 뒤를 이어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야미와 토미는 걸핏하면 다투었어요. 야미, 네 수프는 꼭 돌멩이를 삶은 것 같구나. 토미가 야미의 수프를 놀리면 네 소스는 어떻고 꼭 밀가루 풀 같던데? 야미도 지지 않고 대꾸했지요. 야미와 토미를 지켜보던 복구리 씨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군.
복구리 씨는 야미와 토미를 불러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길을 떠나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오너라. 스승님. 야미와 토미는 깜짝 놀랐어요. 어서 떠나지 않고 뭐 하느냐? 스승님의 말씀이니 할 수 없이 둘은 먼 길을 떠났답니다. 야미와 토미는 며칠 동안을 걸었어요. 요리보다 더 중요한 건 황금일까? 설마 스승님이 우리한테 황금을 찾아오라고 하시겠니? 그러면 요리보다 중요한 게 뭔데? 그렇게 싸우다 둘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야, 이 풀들은 뭐지? 캐다가 요리할 때 써야겠다. 토미, 너는 여기서 캐. 나는 저쪽에서 캘게. 킁킁 쩝쩝. 야미는 풀을 캐어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어요. 이건 처음 보는 풀인데? 그런데 산토끼 2마리가 뛰어와 그 풀을 우물우물 뜯어먹더니 쿨쿨 잠이 든 거예요. 아, 이건 잠이 들게 하는 풀이로구나. 야미는 한솥 가득 풀을 캐어 토미가 있는 데로 왔어요. 토미! 그런데 토미는 없고 커다란 발자국만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람? 늘 아웅다웅 싸우는 사이였지만 야미는 토미가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래,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토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거인의 집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벌벌 떠는 토미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지요. 여 녀석, 오동통한 게 맛있겠는걸? 그러자 야미는 얼른 거인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거인님, 토미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지요. 정말이냐? 하지만 맛이 없으면 너도 잡아먹을 거야. 야미야, 너라도 어서 도망쳐. 널 두고 갈 수는 없어. 걱정 마. 나만 믿어. 야미는 달걀과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굽고 감자랑 당근을 넣어 수프도 끓였어요. 생선도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웠지요. 그런데 야미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뭘까요? 거인은 야미가 만든 요리들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냠냠 쩝쩝. 향긋하고 부드러운 빵이군. 이 수프는 아주 깔끔한 맛이 나. 생선도 알맞게 구워졌고.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나서 거인은 금세 잠이 들어버렸어요. 쿨쿨. 토미,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야미, 어떻게 된 일이니? 아까 우리가 산속에서 본 풀들은 잠이 들게 하는 풀이었어. 내가 그걸 요리할 때 섞었지. 야, 대단하구나. 야미, 고마워. 헤헤, 뭘? 우리는 친구잖아. 맞아, 우리는 좋은 친구야. 야미와 토미는 복구리 씨에게 돌아갔어요. 스승님, 요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정이었어요. 그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너희를 도와주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이란다. 앞으로도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렴. 그 뒤, 야미와 토미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멋진 식당을 차렸어요. 오늘 네 수프는 꼭 지푸라기 삶은 것 같아. 네 소스는 어떻고 상한 토마토 맛이 나던걸. 야미와 토미는 여전히 아웅다웅 다투었지만 수프와 소스는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두 식당의 주방은 하나였거든요.
이야기 속 리더십. 세상 어느 곳보다 중요한 우정. 이 책은 야미와 토미가 진정한 우정을 찾은 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미와 토미가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야미와 토미가 걸핏하면 아웅다웅 다투는 바람에 스승인 보쿠리 씨가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오라며 길을 떠나게 하니까요. 야미와 토미는 여전히 말다툼을 하며 걸어가다가 깊은 산속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풀을 뜯던 야미는 잠이 들게 하는 풀을 발견하고 토미는 거인에게 잡혀가지요. 늘 다투기만 하던 사이이지만 그 순간 놀랍게도 야미와 토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걱정해요. 야미는 토미를 구하려 하고 토미는 야미라도 어서 도망치라고 하지요. 결국 야미는 거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만약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야미도 거인의 저녁거리 신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야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지요. 바로 잠이 들게 하는 풀. 야미는 그 풀을 섞어서 빵도 만들고 수프도 만들고 생선도 구웠어요. 거인은 야미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인은 쿨쿨 잠이 들었고 야미와 토미는 무사히 도망쳐서 보쿠리 씨에게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찾았지요. 그것은 야미와 토미의 우정이었어요. 둘은 평생토록 서로 믿고 돕는 좋은 친구이자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나란히 멋진 식당을 차렸어요. 우정은 재주나 지식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야미와 토미는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종종 싸웠어요. 둘은 무엇을 놓고 경쟁한 것일까요? 야미가 산속에서 발견한 풀은 어떤 풀이었나요? 왜 친구와의 우정이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만약 잠이 오는 풀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토미를 구할 수 있을까요? 토미를 구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리더십 속 우정.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정이란 친구 사이에 쌓아온 정을 말해요.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이때 오랜 우정을 나눈 친구는 용기와 위로를 해주어 힘든 일을 겪는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많은 리더들은 인생의 소중한 재산 가운데 최고의 덕목을 우정이라고 말한답니다. 우정의 가치. 우정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인들이 남긴 우정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크게 하고 나의 슬픔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키케로.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우정이 꽃을 피우려면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토머스 퓰러. 우정을 키우는 법. 첫째, 친구에게 정직해야 해요. 정직하지 않고 친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며 친구와의 믿음이 깨져버려요. 둘째,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요. 책임감이 없으면 친구가 따르지 않아요. 셋째, 최선을 다해야 해요. 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주고 표현하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친구에게 전해져 2배로 돌아온답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우정나무 심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와의 우정을 쌓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요. 친구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우정나무를 하나씩 그려주세요. 우정나무가 가득해지면 그만큼 친구와 여러분의 우정도 가득 찰 거랍니다. 우정나무를 예쁘게 그린 뒤 친구 이름과 친구에게 해준 일을 쓰세요. 성준이에게 크레용을 빌려주었어요.